평일 점심. 언니,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야? 언니 회사가 우리 회사랑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 고민이 많아서 반차 내고 왔어. 지우야, 엄마 혼자 지내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우리 엄마 안 그래도 아빠랑 인고 부부였잖아.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삶의 의지를 잃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마음에 걸려. 언니도 그렇게 느꼈어?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야 되나 싶었는데 난 알다시피 월세잖아. 그래서 집을 비우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 있지. 아니면 언니는 어차피 매매였잖아. 그거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언니네가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회사도 나보다 가깝잖아. 그리고 형부도 있으니까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10년 만에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러운데.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뚜렷한 방법이 있긴 해. 엄마가 우울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단 언니네가 적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맞나? 한번 오빠랑 얘기해 봐야겠다. 얘기해보고 결과 얘기해 줄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안 되면 네가 들어가 줘. 어? 아, 그러기엔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출퇴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월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내가 내주면 되는 거잖아. 이 언니 벌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뭐, 그런 조건이라면요, 고민해 볼게. 그날 저녁. 자기야, 지금 퇴근하고 있어?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 걸었어. 나 지금 야근하는 중이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 알고 있지? 아직 49제 안 지났잖아. 엄마가 항상 아빠랑 붙어지는 기간이 긴 만큼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여긴 전세로 내놓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뭐? 지금 나한테 처가살이라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렇지. 그러다가 사달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배낭 걱정하는 거라니까. 아니, 나도 알고 있긴 하지. 근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나한텐 이제 엄마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난 뭘 얻을 수 있는데? 솔직히 처가살이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뭐, 생각해 보도록 할게. 솔직히 나도 생각할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생각해 보고 집에 와서 얘기해 줘. 알았어, 알았다니까. 나중에 퇴근할 때 전화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 아니, 나한테 왜 화를 그렇게 내는 거야? 어이없어. 한편. 자기야, 무슨 전화를 받았길래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나랑 있을 때 웬만하면 전화 받지 말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미안해. 와이프가 자꾸 연락을 하잖아. 나보고 처가살이를 하자고 하는 거 있지? 내가 오죽하면 그런 화를 냈겠어? 지금 나한테 처가살이를 하자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갑갑하겠어. 우리 애기 보러 나오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 나도 그래. 우리 오빠 보고 싶은데 못 보면 내 마음도 안 좋아지잖아. 진짜? 음, 기분도 좋으니까 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목걸이 선물로 해줄까? 정말? 근데 그거 너무 비싸서 괜찮을까? 300만 원은 그냥 하던데 오빠 괜찮아? 에이, 그거 하나 내가 해결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그럼 목걸이 선물 받는 거야? 그거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지. 진짜? 정말이지? 남자친구가 준 선물이라고 자랑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애기 내가 찜꽁했다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어? 당연하지. 내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 역시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건 원탑이라니까. 내 와이프보단 네가 훨씬 좋은데 말이야. 너라는 운명을 왜 이제야 알게 됐던 걸까? 정말 아쉽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겠어. 아, 맞다. 이번에 그이가 싱가포르로 휴가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집 와서 지내지 않을래? 그래? 그럼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하고 와야겠다. 우리 자기랑 달달한 시간 보내야지. 늦은 밤. 무슨 야근을 자정까지 해? 그러다가 탈나는 거 아니야? 괜히 걱정돼. 내가 일하고 몸 베리는 거야. 근데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는 건데? 무슨 상관이라니? 내가 자기 아내니까 이러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는 게 맞아? 알고 있어.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글쎄, 자기가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싱가포르 출장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일이 몰리는 바람에 그랬던 거야. 아, 미안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 자기가 그렇게 고충이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앞으론 야근한다고 미리 얘기해주면 연락하는 건 자제하도록 할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봐.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떤 거? 뭐든지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이번에 싱가포르 가시면 회사에서 워크숍 가자고 하더라고. 어차피 부장님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리를 3일 정도 비울 건데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그건 생각해 봤어?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 그거 좀 그렇긴 한데. 넌 본가니까 익숙하겠지만 난 남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거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어,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텐 힘이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장인어른 유산도 받았는데 장모님 그대로 모른 척하는 건 아니긴 해. 당분간은 참아보도록 할게. 근데 장모님 좋아지시면 우리 나오는 거 잊지 마. 그럼 우리 집은 전세로 내놓지 않을게. 원래는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었거든. 아깝게 왜 그래? 아, 아님 내가 종종 거기서 쉬어도 되나? 뱃사랑 가까워서 야근을 가게 된 날엔 거기서 쉴까 하거든. 그럼 그렇게 해. 굳이 짐을 다 뺄 필요도 없어지니까 괜찮은 방법이네. 그래, 그럼 난 그만 들어가서 잘게. 내일 아침에 일찍 가려면 지금 씻고 자야겠어. 얼른 쉬어. 며칠 후. 뭐니? 이 짐들은 다 뭐고? 방 청소는 왜 갑자기 하는 거야? 당분간 들어와서 살 생각이야. 그니까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 준비해. 갑자기? 강서방은 동의했어?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엄만 분명 얘기하면 안 들어줬을 거잖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 표정 많이 안 좋아.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연아, 지우도 너도 엄마 걱정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 그렇게 떠났는데 안 괜찮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면 우리가 이런 선택까지 하겠어? 엄마, 우울할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좋아. 특히 여긴 아빠랑 살았던 곳인 만큼 빈자리도 많이 느껴질 텐데 우리가 있으면 덜하지 않을까? 아휴, 엄마도 혼자 잘 지낼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엄마잖아. 그리고 오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원래 집이랑 여기 왔다 갔다 할 생각이래. 그래? 강서방이 고생을 많이 하네. 그놈이 돈이 뭐라고 야근을 그렇게 하는지. 오면 잘해주도록 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 그만큼 너도 잘 해줘야지.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근데 엄만 우리가 오면 힘들어지지 않아? 내가 같이 한다고 해도 엄마 맘에 안 들 수 있잖아. 뭐 집안일이나? 그렇긴 한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단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아. 사람이 활동을 해야 잡생각이 안 든다고 하지 않니? 그건 그렇긴 하지. 내가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게. 직장도 이번 기회에 시간 조율 좀 해볼까 싶어.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으이구, 모범이 되어야지. 뭐, 그래도 네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우리 딸이 이렇게 날 생각해 줄 줄이야. 언제 이렇게 잘한 걸까? 내가 우리 엄마 닮아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왔어? 나랑 같이 사는 거 힘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내가 말년에 사위 하나 잘 얻어서 이런 호강도 누리고 말이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저기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런데 괜찮은 거 없을까요? 야식 같은 게 좀 당기긴 하는데. 아, 고구마 좀 구워줄까? 배고플 땐 고구마만큼 괜찮은 게 없는데 말이야. 아, 그건 그렇긴 한데 좀 더 맛있는 게 없을까 해서요. 장모님 음식 잘한다고 애가 그렇게 자랑하는데 솔직히 잘 못 와서 모르겠거든요. 어, 그럼 오랜만에 김치전 좀 구워줄까? 지연이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거든. 아, 정말요? 그럼 전 방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되면 불러주세요. 엄마, 맛있는 냄새 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강서방이 배가 고프다고 하잖아. 출출하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너도 기다리고 있어봐. 오랜만에 엄마가 맛있는 김치전 구워줄게. 알았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다음엔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도 되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리고 추억도 생각나는 거 있지? 강서방, 나와서 먹어. 오, 감사합니다. 노릇노릇한 게 맛있겠는데요? 근데 당신은 왜 그런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눈빛 상당히 불순한데. 다음엔 나한테 얘기해. 우리 엄마가 밥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리고 라면도 있으면 오빠가 끓여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 피곤해서 그랬어.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 아, 그리고 여기 사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남자도 없는 집에 장모님 혼자 두는 건 좀 그렇긴 해. 그렇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우리 오빠가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잊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럼 엄마 먼저 들어가서 잘 테니까 정리만 하고 들어가. 알았어,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 잠시 후. 아, 잘 먹었다. 와, 진짜 겉바속촉이라 너무 맛있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이해가 가는걸? 그럼 나 양치하고 들어가서 잘 거니까 뒤청소해줘. 나 혼자 다 하라고? 마지막까지 먹은 건 오빠잖아. 에이, 많이 피곤해서 그래.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조금만 고생해줘. 알았어. 다음엔 오빠가 하는 거야. 나만 하면 불공평하잖아. 알았어. 그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생색내기는. 누가 알면 큰일 해주는 줄 알겠다. 아, 그리고 오빠,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번 주 주말에 엄마 모시고 근교로 나들이 가는 거 어때? 바깥바람도 한두 번 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난 면허가 없으니까 오빠 의사가 중요하잖아. 혹시 안 될까? 응, 그래, 좋아. 어차피 다음 주에 먹고 거니까 주말 정도는 반납해 줄 수 있지. 고마워. 역시 자기가 최고라니까. 그럼 엄마랑 어디 가는 게 좋을지 알아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오는 거 알고 있지? 너무 잘 알고 있지. 디데이 헤아리고 있는걸. 며칠 동안 달달한 시간 보낼 생각하니까 설레는 거 있지? 우리 애기 좋아하는 와인도 샀으니까 둘이 마시자. 진짜? 어, 어떻게 된 게 우리 남편보다 내 취향을 잘 알고 있어? 이래서 요즘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건가 봐. 내가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기억하는 거야. 자기야, 가끔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먼저 만났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냥 출근하지 말고 자기 집 가서 놀고 싶다. 회사 가면 자기 남편이잖아. 얼마나 질투나는데. 정말? 나 사랑하는 만큼 질투해주는 거야? 아, 그리고 목걸이 잘 받았어. 안 그래도 이거 보여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있지. 너 쇼핑했냐고 하는데. 아, 뭐만 하면 내가 쇼핑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같다니까. 자기가 줬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 사모님한테 받았다고 둘러댔는데 진짜 밝히고 싶더라.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뭐 하겠어. 자기 여자한테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는데 말이야. 아, 맞다, 자기야. 나 주말에 일이 있어서 못 볼 것 같아. 아쉬워서 어떡하지? 괜찮아. 나도 장모님 모시고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좋은 남편 연기해줘야지. 그래 의심도 안 사고 우리 자기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음,
내가 종종 연락할 테니까 이름 잘 저장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그럼 나 이제 주차장이라서 전화 끊을게. 사랑해. 그 주 주말. 엄마,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오니까 좋지 않아? 그러게나 말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그동안 모르고 살았어. 장모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운전해 드릴 테니까 종종 와서 바람 쐬요. 아유, 강서방 피곤하게 어떻게 부탁하겠어. 미안하게 말이야. 괜찮아요. 우리 지연이 어머님 되시는 분인 만큼 제 장모님이시잖아요. 저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우리 오빠 너무 멋있는데? 오빠, 오늘 내가 밥 살게. 맛있는 걸로 살 테니까 좋은 곳 가자. 외식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좋은 걸? 근데 난 장모님이 해주신 게 더 좋은데. 집에 가서 해 먹으면 안 되나? 아유, 당연히 되지.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가는 길에 장 봐서 해줄 테니까 말이야. 딸, 오랜만에 엄마가 한상 차려줄게. 고마워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먹어. 아, 그래도 한 달 후. 오빠, 나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요즘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속옷 빨래 맡겼잖아. 내가 그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지? 원래 속옷은 손으로 빠는 거잖아. 하시는 김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래도 장모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머님한테 가서 속옷 빨아달라고 하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잖아. 집안에 남자라고는 나 혼자 아니야? 처제도 아직 결혼 안 해서 남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 정도 대접? 오빠, 대접 받으려고 살림 합친 거 아니잖아. 엄마가 외로워하니까 같이 사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지? 섭섭하기는. 내가 여기 왕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전등이나 가스 이런 거 고장나면 처음으로 찾는 게 나잖아. 자기랑 장모님이 못하는 거 내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아, 그리고 나 당분간은 저쪽 집에 있을 예정이야. 한 이틀 정도?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나 기다리지 마.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잖아. 내 피가 아니라 회사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알았어. 그럼 차에 가서 내 물건 좀 가지고 올게. 안에 안경 넣어놓고 전에 안 뺐거든. 어, 그럼 여기 차키. 아, 그럼 내려가는 길에 나 드라이브 갔다 올 거거든? 시동 좀. 알았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이번엔 해줄게. 잠시 후. 자기야, 이 시간에 나와도 괜찮은 거야? 어, 안 그래도 말다툼 같은 거 했거든. 그래서 드라이브 갔다 온다고 했어. 역시 우리 오빠 잔머리는 알아준다니까. 근데 오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거? 우리 애기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 걸까? 사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자금이 살짝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오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빠는 어때? 자금?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건데? 얼마나 필요하길래 우리 애기가 걱정일까? 어우, 2억이 필요해서 그래.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좀 막을 게 필요해서. 오빠 혹시 빌려달라고 하면 많이 힘들겠지? 아, 가능하지. 뭐 장모님 집 처분하면 2억은 금방 만들어줘.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상속되는 건데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부분은 오빠가 깔끔해서 좋다니까. 일주일 뒤에 필요한데 그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진짜 필요해서 그래. 내가 잘 돼야 나도 이혼하고 오빠도 이혼해서 합치지. 그건 그렇긴 하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선택해라 그 말이네. 그래 좋아. 우리 애기 얻는데 2억이면 어렵지 않지. 근데 나도 시간이 걸릴 거야. 그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줘. 고마워. 사랑해 우리 자기. 며칠 후.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혹시 상속받을 유산을 좀 당겨서 주실 수 있으실까 싶어서요.
그게 무슨 소린가? 사고를 쳤다니. 그게 회사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당장 2억을 갚으라고 합니다. 현재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대출도 안 나와서요. 혹시 장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을 팔아버리기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길 매매로 급히 처분해볼까 합니다. 이걸 지연이한테 얘기하기엔 쪽팔리기도 하고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요.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집을 팔게 되면 우린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당장 갈 곳이 없어져. 저희 집으로 가면 되죠. 신축 아파트니까 오히려 장모님이 사시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긴 장애누른 냄새가 있어서 오히려 장모님께는 새로운 공간이 나을 수도 있고요. 아휴, 날 이렇게 아껴주는 사위가 부탁하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딸한테 먼저 물어봐도 될까?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해야지. 지연이한텐 제가 얘기할게요. 급하게 매매해야 해서 당장 저랑 부동산 가주실 수 있나요? 이런 부탁 드릴 수 있는 건 장모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휴, 어떡하겠어. 내가 도와주든가 해야지. 그럼 부동산 가치가 합세. 다음날 저녁. 엄마, 요즘 따라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어, 오늘 외출하고 와서 그런가 봐. 외출을 했어? 엄마 혼자 어딜 갔다 온다고 그래? 강서방이랑 갔다 왔지. 아, 강서방이 아직 너한테 얘기 안 했구나? 집 파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 있지. 부동산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판다니? 설마 엄마 이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오빠 이름이 왜 나오는 건데? 정말 아무것도 못 들은 거야? 저기 강서방이 사고를 쳤단 거 있지?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메꿔 넣어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방법은 집을 파는 거밖에 없고. 솔직히 엄만 너랑 강서방, 지우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집은 추억 속에 묻어두면 되지. 아니 엄마, 나 그 얘기 처음 들어서 그래. 그니까 일단 판다고 하지 마. 잠시 후. 오빠, 나랑 얘기해. 지금 내가 이 집을 판단 얘기를 들었거든? 오빠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걸 결정해? 아니, 너한테 얘기할 겨를이 없었어. 그리고 장모님도 알겠다고 한 건데 네가 왜 그렇게 난리야? 장모님이 허락한 부분이라니까. 우리 엄마가 뭘 아신다고 그래. 오빠 솔직히 우리 엄마 식모 취급만 했잖아. 반찬 투정, 청소 투정, 빨래는 손빨래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야. 집에 계시고 우리가 벌어다 드리는 걸로 생활하시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럼 회사에서 잘리고 2억이라는 빚 생겨서 힘들란 얘기지? 그냥 우리 집 팔면 되는 거잖아. 그 집이 얼마나 오를 줄 알고. 여기보다 집값이 비싼 곳이 바로 거기야. 우리가 가진 걸로 해결해야지 장모임을 빌리는 사위가 어디 있어. 난 이거 절대 용납 못해. 그니까 오빠도 깔끔하게 포기해. 너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남들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야. 유산 좀 빨리 받는 걸로 생각하자. 그럼 되는 거잖아. 절대 안 되니까. 앞으로 얘기하지 마. 다음 날. 안녕하세요, 부장님. 혹시 저랑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어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부장님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상한 소리라니요? 강한남 씨 충분히 일도 잘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라도? 아니요. 무슨 사고를 치는 바람에 회사에 2억이라는 돈을 변제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근데 금액도 크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요. 저희도 이유는 알고 드려야 되잖아요. 에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걸요. 그리고 2억이라는 큰 돈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직원한테 물어내라고는 안 하죠. 애초에 그 정도 되는 프로젝트도 없고요. 근데 강한남 씨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해요. 뭔가 그이가 오해를 좀 했나 봐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갔다 왔어? 네가 갑자기 돈 얘기해서 놀랐잖아.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하대? 오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았는데? 설마 코인 그런 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니야? 그거 본전 찾는 거 힘들다고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안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분명 근무할 시간인데 왜 주차장에 있을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이따가 전화 걸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한편. 자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난 거래 차익 가능하다고 얘기해놨는데. 설마 그렇게 빨리 눈치챌 줄은 꿈에도 몰랐어. 왜 그렇게 눈치가 빠른지.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돈은 구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니까 자기도 내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우리 애기 위해서 뭐든 해야지. 그나저나 위에 올라가기 싫다. 일부러 자기랑 통화하려고 차에 볼 일 있다고 했는데 그 부장이란 놈 얼굴 보기 싫어. 금방 결혼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휴, 그럼 오빤 일하러 갈 테니까 오늘 마치고 보는 걸로 하자. 알았어. 어차피 그 사람 집에 늦게 온다니까 나도 나가지 뭐. 잠시 후. 미안해, 갑자기 전화 끊어서. 근데 들키기 싫어서 그랬어. 들키기 싫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애기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차에 증거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너 차키가 있었어? 운전도 안 하는 애가 왜 가지고 있었던 거야? 혹시 몰라서 나한테 예비 차키를 가지고 다니라고 했거든. 설마 이렇게 유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요즘 외박이 잦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바람일 줄은. 그럼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일일이 지우지 않은 이상 기록은 있을걸? 특히 아까 통화했다고 했잖아. 그럼 분명 남아 있을 텐데 너 그거 봐도 괜찮겠어? 그래도 봐야지. 지금이 기회인 거잖아. 그날 저녁. 지연아, 무슨 일이 있었어? 안색이 하얗게 질린 게 이상해서 그래. 엄마, 나 이혼할 생각이야. 그니까 그 사람이 뭘 요구하든 간에 엄마 절대 들어줄 생각하지 마. 정말 치가 떨리거든. 그게 무슨 말이니? 갑자기 이혼한다고? 너희 금실이 그렇게 좋았으면서 이혼이라니. 그럼 바람 피는 사람이랑 살아야 돼? 그 2억이란 것도 상간녀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더라. 혹시나 없앨까봐 블랙박스 속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도 가지고 왔어. 내 폰에 있는 걸 다시 심어놓는 바람에 나중에 밖으로 가야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강서방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었다 그 말이니?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회사 상사 부인이었어. 어떻게 둘 다 가정이 있으면서 배우자를 배신할 수가 있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지연아, 좀만 진정하렴. 너 지금 매우 불안해 보여. 난 이렇게 쉽게 못 넘어가. 이혼도 복수도 다 할 생각이야. 그 주 주말. 주말에 보자는 연락을 받아서 좀 당황스럽군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이 영상, 정말 제 아내와 강한나십니까? 네, 그것 말고도 꽤 많은 게 있더라고요. 부장님, 저 이거 그대로 넘어갈 생각 없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몇 달씩 바람을 피울 줄은. 혹시 회사에 워크숍이 있었나요? 부장님이 싱가포르에 출장 가셨을 때요. 아니요. 애초에 제가 없는데 그때 갈 일도 없고, 제가 알기론 강한남 씨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와이프분과 함께 있었겠네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엄만 참은 사이라고 그렇게 챙겨준 거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부장님,
전 이혼하겠지만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이에요.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부장님 선택이겠지만 제 마음은 이렇단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불가피하겠죠. 이것 말고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데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혼 준비할 생각이니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감사합니다. 사실 방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럼 전 준비 때문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이거 그대로 올릴 생각이야?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한 거야. 넌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하고 상간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여행 간다면서 외간 남자 만나는 여자는? 회사에 변제해야 된다고 장모님 집을 팔겠다고 하는 사위는? 이거 거짓말이 커지면 점점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이야. 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공익이지. 기어코 올리겠단 거지. 그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 있잖아. 거기에 일단 올리고 회사엔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는 건 어때? 사장님 팩스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고 보내겠어. 네 논리라면 사장도 그거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직원을 쓰는 건 문제 있지 않아? 그건 그렇긴 한데. 하긴 내가 그 사람들 입장을 왜 고려해야 되겠어. 이왕 복수할 거면 시원하게 해야지. 안 그래? 마음 단단히 먹고 해야겠어. 며칠 후 아침. 자기야, 앞에 우리 차 어디 갔는지 알아? 자고 일어나더니 차가 없더라고. 아, 그거? 자기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급매물로 넘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걸 왜 팔아버리는 건데? 그럼 우리는 출퇴근 어떡하라고? 돈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니야?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외제차였잖아. 당신은 경차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한테 얘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서 그래? 그럼 오빠는?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리려고 했을 때 이야기했어? 그냥 오빠 차 팔아서 해. 우와, 너 진짜 어이없다. 차 없이 살아봐. 돈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이 형 막아야지. 안 그래? 오빠 명의로만 해서 만들어. 나랑 엄만 일체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내가 희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니까 오빠 명의차 적금으로 장만하길 바래. 내 거 건드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아니, 너 이건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 뒤통수?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운영하는 회사도 현금 없어서 오빠한테 못 도와줘. 어씨, 그래. 내가 치사해서 넘어간다. 너 같은 애한테 도움받을 바엔 은행에서 빌리지. 잠시 후.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장만했는데 1억 5천밖에 안 돼.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 아, 어떡하겠어.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할게. 그래도 1억 5천이나 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이걸로 열심히 굴려보도록 할게. 알았어, 고마워. 나도 주위에 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볼게. 고마워, 자기. 그럼 난 출근 마저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줘. 알았어. 그럼 우리 자기 출근 잘해. 잠시 후. 안녕하세요. XX사 XXX 부장님 아내 되시죠? 강한남 씨 아내인데 저랑 할 얘기 있죠?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연락하는 거 스토킹이란 사실 알고 있긴 한가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진 하나 보냈는데 보일까요? 뭐야?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남편한테 알릴까요? 아님 나랑 조용히 볼까요? 어, 아니, 만나서 얘기하죠. 그럼 30분 후에 댁 아래 카페에서 만나는 걸로 하죠.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사진이나 영상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왜 강한남 그놈을 만났을까요? 아, 혹시 돈이 목적이었던 걸까요? 솔직히 그 사람이 돈 말고 볼 게 있나요? 유산이 있다고 해서 꼬셨는데 바로 넘어오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이번에 2억 빌려달라고 했더니 1억 5천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나한테 갖다 바치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에이,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그놈을 만나기로 결정한 것도 당신한테 돈 주겠다고 결정한 건 그놈이고, 근데 내가 거기서 화를 낼 필요가 있나요? 내 거에서 나간 것도 아닌데? 아, 쿨한 척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알고 있고요. 상간녀소서? 지금 나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댁 남편한테도 얘기해 놔서 곧 이혼하잔 말 나올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하는 게 좋을걸요? 그놈도 오늘 내가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라 당신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텐데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길 바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이거 명예훼손이고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거란 거 몰라서 그러나요? 그러는 당신은 우리 가정 파탄 안 냈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니네들이 싼 똥 그대로 치운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럼 전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잠시 후 점심시간. 저기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부장님 아내를 왜 만났는데? 부장 아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상사 아내랑 불륜 저지르니까 좋아? 근데 그건 알고 있니? 너네 부장도 지 아내랑 바람 피우는 사람이 너란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범죄라고. 자기야, 나한테 화난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아, 그런가?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넌 그냥 그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그 아파트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내 건물인 거 알고 있지? 그거 너한텐 권리 같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건들지 마. 부부는 재산이 반반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그동안 기여한 것도 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이혼하자는 건 아니지. 내가 물론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판 건 미안해.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어. 자기도 자기 관리했으면 내가 그렇게 매몰찼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잘못이란 거지? 아, 그리고 그 2억 있지? 그 여자한테 주려고 했다면서? 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거 있지? 대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걸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사업 자금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랬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란 생각 안 들어? 그리고 너한테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나한테 이실직고 하는 거 있지? 진실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니 어이가 없네? 아니야. 너 지금 우리 사랑이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야, 너 같은 사람을 왜 질투해? 너 같은 애는 없는 게 훨씬 나아. 나랑 엄마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는 놈은 필요 없어. 그 집도 매매로 내놨으니까 짐들 다 가지고 사라져. 너 이거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거 몰라? 너랑 나랑 서류상으로 부부야.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며 처벌받는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야, 너 같으면 불륜 저지른 놈이랑 살고 싶겠어? 그래. 내가 너 없다고 해서 인생 망할 줄 알아? 잠시 후. 돈 다시 돌려줘. 내 1억 5천 다시 돌려달라고. 너 사업 안 한다면서. 그걸 이제 알았어? 사업하는 사람이었음 너 같은 사람을 만났겠어? 사장님처럼 직급 있는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뭐라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꼬셨던 건데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었을 줄이야. 그래도 1억 5천이면 뭐 나쁘진 않지. 야, 그거 사기쳐서 가져간 거잖아. 돌려달라고. 나 그걸로 위자료 내야 된다고. 이미 다 써서 없어. 그리고 이미 나한테 선물로 준 건데 내가 왜 돌려줘야 돼? 내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뭘 빌려주냐고. 그냥 미천으로 쓰라 한 건 너였어. 내가 혹시 싶어서 녹음까지 해놨거든. 그니까 난 줄 의무 없다고. 정신 나갔지?
아, 그건 사업 미천을 얘기한 거라고.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다 써. 내가 좋아하는 어린애한테 썼다, 왜? 아, 진짜 나이 있는 것 좀 만나줬더니 질척거리네. 그냥 됐고, 너 때문에 나도 이혼소장 받았다고. 피체 일반인데 작작 연락해. 짜증나선. 야, 이게 정신 나갔나? 어떡하지? 지연이한테 부탁할까? 그날 밤. 자기야, 내가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나 없다고 인생 안 망한다면서.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니까 넋이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어쩌란 건데? 다시 받아달라고? 야, 생각이 있으면 뇌 회전 좀 시키는 거 어때? 공회전만 하니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걔가 안 돌려준대. 이렇게 이혼하면 정말 파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앞으로 너랑 장모님한테 잘할게. 하라는 거 다 할게. 장모님이랑 네 속옷도 손빨래 하라고 하면 다 할게. 네가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앞으로 너한테 헌신할게. 같이 매일 놀러 가자. 됐어. 너 같은 애 데리고 살 바엔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야. 자기야, 이렇게 버리지 말아줘. 지금 회사에서도 사표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건 네 사정이지. 그니까 누가 회사 상사 아내랑 불륜 저지르라고 했어? 아, 그리고 그 여자도 이혼당한다고 하더라.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라는데 앞으로 고생하길 바래. 저랑 이혼한 그놈은 저한테 위자료 3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저한테 2천만 원을 내라고 판결이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저한테만 그랬을까요? 부장이라는 놈은 상간녀랑 그놈한테 소송을 걸었고 저보다 조금 적은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놈은 위자료 감당이 안 돼서 사기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아간 상간녀한테 소송 건다고 하는데 진흙탕 싸움 한번 제대로 하는 거 있죠? 덕분에 멀리서 재미있게 구경했네요. 그놈은 그 업계에서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농수산물 시장에서 운전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개가 짖나 하고 치웠네요. 어떻게든 빚을 탕감하기 위해 둘 다 일에 허덕이고 산다는 소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주치면 둘이 그렇게 싸운다는데 앞으로 바퀴벌레 마냥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모든 걸 잃게 만들어줬더니 속이 시원해요. 혹시 저처럼 남편 외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하나둘 잃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